시작하기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언제가 가장 듣기 좋으신 시간이신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단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안부 인사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동철입니다. 어느 날 제 진료실로 68세 박영수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도 무척 느리셨죠. 저는 평소처럼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관 나이가 무려 92세나 나온 겁니다. 몸 상태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더 늙어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이분의 몸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82세 김술래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활기차게 걸어 들어오셨고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65세, 몸 상태는 60대 중반 정도로 나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아, 주민등록증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중요한 건 실제 몸 나이구나.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은 실제로 몇 살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극명한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비결을 통해 여러분도 실제 몸 나이를 전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금 내 몸이 몇 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로 30년을 살며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오고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10여 년 전 오랫동안 진료해오던 73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혈압 혈당만 관리하면 된다고 믿었던 시절이었고 저 역시 수치는 괜찮으니 건강하시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왔을 뿐인데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환자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환자를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반복해 물었습니다. 저분의 몸이 보내던 신호를 내가 놓친 건 아니었을까? 그 질문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피검사 수치보다 더 깊은 곳, 환자의 몸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살아있는 신호를 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75세가 넘었는데도 산책을 즐기고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표정이 밝은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을 기록하며 밤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해외 학술지, 노화 연구 논문, 장수 마을 조사 자료까지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몸이 10년, 20년씩 더 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찾은 이 신호를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면 이 연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 결심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전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유독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유전적으로 좋은 몸을 타고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원래 체력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나타나는 5가지 신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 몸에 남겨둔 비밀 코드 같았습니다. 저는 이 신호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폐근육, 혈관 내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들. 그 중 하나라도 크게 떨어지면 몸 전체가 노쇠해지고, 반대로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90세, 100세까지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신호들이 단순히 건강해 보인다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외 연구 데이터를 대조해 보니 이 신호가 3개 이상 유지되면 90세까지 살 확률이 74%, 5개 모두 유지되면 100세까지 살 확률이 89%라는 강력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며 책을 덮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평생 나를 믿고 찾아온 이분들이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장수의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악력, 균형 감각, 보행 속도, 유연성, 그리고 마음의 나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5가지는 우리의 몸이 실제로 몇 살인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고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피검사 수치보다 먼저 이 신호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 혹은 지금 당장 몸이 보내는 경고를 잡아야 한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이 신호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 신호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악력입니다. 손 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력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73세 할머니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놓친 신호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바로 악력이었습니다. 해외 학회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저는 렌시제에 실린 한 연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4만 명을 17개국에서 조사한 결과 악력이 5kg이 떨어질 때마다 사망률이 16%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한 손 힘이 아니라 심장과 폐, 근육과 신경 기능을 모두 대변하는 지표였다는 겁니다. 악력이 떨어진다는 건 몸 전체가 약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혈압보다 먼저 물어봅니다. 병뚜껑 잘 따지세요. 병뚜껑 하나 못 돌리는 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3년 안에 큰 병이 생길 가능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뚜껑 테스트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대부분이 심장 기능 저하, 근감 소증, 혹은 폐 기능 약화로 이어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악력을 생명줄의 첫 번째 매듭이라 표현합니다. 이 매듭이 풀리면 나머지도 금방 무너집니다. 반대로 악력이 다시 강해지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폐활량이 증가하며 온몸 근육이 되살아납니다. 그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악력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예고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악력이 삶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80세 최만수 어르신입니다.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어르신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악력을 재보니 18kg, 같은 연령대 평균인 25kg보다 훨씬 낮았고 혈압 약만 3알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서 잠시도 쉬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깨달았듯 몸을 바꾸는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병뚜껑을 따보세요. 그리고 시장 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1분만 버텨보세요. 처음엔 어르신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것만 하면 좋아지나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좋아집니다. 3개월 뒤 어르신이 다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걸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악력을 재보니 18kg이던 수치가 24kg으로 무려 6kg이나 올랐습니다. 이 정도 변화면 심장 기능, 폐활량, 근육량이 동시에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혈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약을 3알에서 1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계단도 거뜬해요. 시장도 혼자 갑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악력은 단순한 손 힘이 아니라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힘이라는 것을요. 악력 다음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신호가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낙상은 노년층 사망 원인 1이라는 사실을요. 한 번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고 그 후유증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진 문제가 아니라 뇌의 손해와 전정기관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내 사망 확률이 84%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논문을 보고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 벽 안 잡고 서서 바지 입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여러분의 뇌, 신경, 근육, 전정기관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벽을 자꾸 잡고 싶고 다리가 흔들리고 중심이 안 잡힌다면 이미 몸의 밸런스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은 근육, 뇌, 신경이 모두 협력해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나빠지면 걸음이 느려지고 낙상 위험이 올라가며 실제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균형이 좋아지면 걷기 속도가 빨라지고 혈당이 내려가고 몸 전체가 안정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통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균형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광주 서구에 사시는 77세 김정순 할머니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지팡이에 크게 의지하고 계셨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요즘 집 안에서도 자꾸 휘청거려요.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균형 테스트를 해보니 한 발로 5초도 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래전 응급실에서 보았던 수많은 낙상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당뇨도 심하셨고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매일 서서 바지 입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벽을 잡으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스로 연습하셨습니다. 벽을 잡고 시작해 점점 손을 떼는 시간이 늘어났고 두 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진료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균형 테스트를 다시 해보니 한 발로 무려 25초를 버티셨습니다.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시장도 혼자 가요. 걷는 것도 빨라졌고 예전처럼 겁이 나지 않아요. 그날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뒤흔드는 변화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움직임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균형 감각 다음으로 저는 환자들의 걷는 속도를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걸음이 좀 느려졌죠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음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심장마비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보행 속도가 단순한 다리 힘이 아니라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은 5만 명을 15년간 추적해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5년 더 길다. 그리고 보행 속도가 초속 0.8m 이하로 떨어지면 5년 내 사망 위험이 무려 3배 증가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환자들에게 보행 속도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걷는 속도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속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걸음이 느려진다는 건 심장이 약해져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고 폐가 산소 공급을 빠르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꼭 묻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박일 때 뛰지 않고 건널 수 있나요? 10m를 12초 안에 걸을 수 있나요? 이 질문만으로도 몸 상태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행 속도는 혈압 혈당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보행 속도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행 속도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분이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7세 강희숙 할머니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겨우 앉으셨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시장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 속에는 불안함과 체념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10m 걷는데 18초가 걸렸습니다. 정상 속도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심폐기능 검사를 해보니 폐활량은 또래 평균의 60%, 심장 기능 역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천천히라도 걷는 겁니다. 처음엔 20분을 걸으셔도 좋고 나중에 속도를 조금씩 올리면 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아직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20분 걸리던 코스가 2주 뒤엔 15분, 한 달 뒤엔 12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말 그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병원까지 걸어서 오신 겁니다. 이전엔 늘 택시를 타고 오셨던 분이었죠. 보행 테스트를 다시 해보니 10m를 10초, 초속 1m의 아주 건강한 속도로 걸으셨습니다. 당뇨 수치도 좋아졌고, 혈압은 안정되었고, 폐활량은 무려 80%까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친구들이 제 뒤를 따라와요. 제가 더 빨라졌대요. 저는 그날 큰 교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몸 전체를 다시 살리는 힘이다. 악력, 균형, 보행 속도까지 좋아도 네 번째 신호가 무너지면 건강은 어느 순간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유연성, 즉 몸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굳는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진료를 하면서 유연성 저하와 혈관 건강의 직접적인 연결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일본 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몸이 뻣뻣한 사람과 혈관이 딱딱한 사람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상관지수 0.87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몸이 굳으면 혈관도 굳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읽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는 환자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았고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스트레칭을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혈관의 탄력, 근육 속 모세혈관의 흐름, 동맥벽의 유연함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발끝을 못 만지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거나 협심증 증상이 자주 나타났고 반대로 유연성이 좋아진 분들은 혈관 검사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발톱을 깎을 때 숨이 차나요? 허리가 아파서 몸이 잘 안 굽혀지나요? 이 질문만으로 혈관 건강의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보이지 않는 혈관의 나이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면 혈관도 함께 딱딱해지고 결국 그 끝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가 수원 영통구에 사는 79세 신용만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무기력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큰 충격을 겪고 난 뒤였고 몸도 마음도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펴고 상체를 숙이는 테스트를 했지만 손끝이 발끝보다 30c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관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는 90세, 동맥벽은 딱딱해져 있었고 가슴이 조이는 증상도 자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몸과 마음 둘 다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유연성은 마음도 풀어줍니다. 매일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후 어르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다리를 쭉 펴고 상체 숙이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굽혀지지 않아 한숨만 나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30cm였던 거리가 25cm로, 한 달 뒤엔 15cm로 줄었습니다. 6개월 뒤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발끝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혈관 검사를 다시 해보니 혈관 나이는 75세, 무려 15년이 젊어졌습니다. 가슴 통증도 사라졌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새로운 사람도 만나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의 유연성은 마음의 유연성으로 이어지고 마음이 펴지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요.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입니다. 바로 마음의 나이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를 젊게 느끼는 분들은 몸도 젊고 병에 대한 회복력도 강하며 오래 사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무려 10만 명을 20년간 추적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스스로를 20살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 연령대로 느끼는 사람보다 사망 확률이 41% 낮다. 처음 이 연구를 읽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연구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텔로미어, 즉 세포 노화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세포도 젊어진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분이 청주 흥덕구의 88세 윤여정 할머니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저는 할머니의 당당한 걸음에 놀랐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5가지 건강 신호 모두 통과하셨고 혈관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난 65살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야 증손주 얼굴을 보러 다닐 수 있잖아요.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매일 병뚜껑을 따고 서서 옷을 입고 빨리 걷고 스트레칭까지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몸을 바꾸는 건 근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신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